50대,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죠. 그런데 동시에 수십 년간 쌓아온 음주 습관이 간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정말 결정적인 시기이기도 해요. 이번 시간에는 50대, 특히 만성적으로 음주를 해오신 분들의 간이 회복과 손상이라는 갈림길, 그 어디쯤에 서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아니, 왜 하필 50대를 간의 골든아워라고 부를까요? 그건 바로 이 시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,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 굳어지느냐, 이게 결정되기 때문이에요. 오늘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. 자,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? 이게 바로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병원 찾는 전체 환자 중에 50대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. 와, 그러니까 환자 3명 중 1명이 50대 남성이라는 거죠. 이 나이대의 위험이 얼마나 몰려있는지 보여주는 좀 충격적인 데이터 아닌가요?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10년의 시차라는 개념인데요. 그러니까 50대에 나타나는 간 문제는요,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사실은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스트레스가 가장 심했던 40대 때, 그때의 과음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차곡차곡 쌓여서 나타나는 거죠. 뭐랄까, 일종의 건강부채를 이제 갚아야 할 때가 온 셈입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보면 성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? 2011년 기준으로 남성 환자 수가 무려 12만 7천 명인데 여성은 약 2만 명. 계산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6배 이상이나 알코올성 간질환 진단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.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? 아무래도 사회적인 음주 문화가 남성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? 자,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. 알코올 때문에 망가진 간이요, 이게 진행 단계에 따라서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여러분의 간은 지금 어느 길목에 서 있을까요? 알코올성 간질환은 크게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진행돼요. 처음에는 간에 그냥 지방이 좀 끼는 초기 경고 신호인 지방간에서 시작해서요. 그 다음엔 염증 때문에 간이 붓고 아픈 간염을 거치고 결국 마지막에는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최종 단계, 간경변증으로 이어지는 거죠. 하나의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돼요.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. 바로 첫 번째 단계인 알코올성 지방간은요, 대부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. 술만 딱 끊으면 단 4주에서 6주 만에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거야말로 아직 늦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.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보세요. 왼쪽 지방간 단계에서는 완전한 회복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어요. 하지만 오른쪽의 간경변증 단계에 이르면 간에 영구적인 흉터가 생겨서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.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하는 거예요. 이 선택의 무게는 돈 문제에서도 확 드러나요. 남성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에서 무려 50.9%,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바로 저 비가역적 단계인 간경변증 치료에 쓰인대요. 회복할 수 있는 그 골든아워를 놓쳤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 숫자가 딱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지금 내 간이 도대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그 해답의 실마리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. 여러분, 건강검진 결과표, 특히 그 혈액검사지에 숨어 있거든요. 자, 이제부터 탐정처럼 이 숫자들 속에 숨겨진 여러분의 간이 보내는 신호를 한번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.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AST와 ALT라는 두 효소의 비율이에요. 다른 간질환이랑 좀 다르게 알코올성 간질환의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AST 수치가 ALT보다 눈에 띄게 보통은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에요. 지금 혹시 검사지 가지고 계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. 간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도 그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정상치의 5배 이내로 살짝 높다. 이건 초기 지방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단계예요.
아,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구나 하는 신호죠. 근데 만약 5배에서 10배 사이다. 이건 좀 꽤 높은 건데 간염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어요. 만약 10배 이상으로 아주 높다면 이건 정말 위급한 상황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복잡한 흐름도는요, 실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간 수치가 왜 올랐을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진단 과정이에요. 근데 자세히 보시면 가장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? 바로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같은 개인의 습관을 확인하는 거예요. 그만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랑 꼭 상담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좋습니다. 내간의 상태를 대략 파악했다면 이제는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야겠죠.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모든 치료의 가장 기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, 이건 딱 하나입니다. 바로 금주. 어떤 비싼 약이나 좋은 영양제도 술 끊는 걸 대신할 수는 없어요.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. 회복을 위한 무조건적인 첫걸음이에요. 식단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. 매끼니에 두부나 치즈 같은 단백질을 좀 더해서 간세포가 다시 살아나도록 돕고요. 반대로 빵이나 밥 같은 탄수화물 그리고 단 음료는 줄이는 게 좋아요. 물 충분히 마시는 건 기본이고요. 아, 그리고 하루에 한 3잔 정도 커피를 마시는 게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꽤 긍정적인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. 운동도 간 건강을 좋게 만드는 데 분명 도움이 되는데요. 근데 이 효과를 유지하려면 꾸준함이 생명이에요. 이 문구가 딱 말해주잖아요. 운동을 멈추면 간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고요. 그러니까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걸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드는 게 핵심인 거죠. 간 영양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. 실리마린, 그러니까 밀크시슬은 항산화 작용으로 간세포를 보호해주고 UDCA는 담즙 분비를 도와서 노폐물 배출을 돕고요. 비타민 B군도 해독 과정에 꼭 필요하죠.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영양제는 없다는 거예요. 특히 실리마린 같은 경우는 몸이 좀 찬 체질인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발 그냥 좋다고 막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한 다음에 나한테 맞는 걸 섭취해야 합니다. 자, 금주가 가져다주는 좋은 점이 단순히 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. 사실 술을 끊는다는 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되찾는 아주 종합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면요,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감염에 아주 취약해져요. 실제로 심한 알코올성 간염 환자들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바로 이 감염이라고 해요. 또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췌장염의 위험도 높이고요.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랑도 아주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. 결국 금주라는 게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서 내 몸 전체의 건강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인 셈이죠. 여러분의 50대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입니다. 한쪽 길은 금주와 관리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는 길이고요. 다른 한쪽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 향하는 길이에요. 그 선택은 바로 오늘, 지금,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?